악처였던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소연. 한때 오천수와 이혼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여자가 지금 뻔뻔하게 술도가의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오천수 같은 남편 세상에 없더라. 가식적으로 무릎까지 꿇며 참회하는 듯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술도가를 통째로 팔아넘기려는 역대급 배신의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시작, 소연은 독고탁 회장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잠깐, 술도가의 셋째, 오흥수. 그는 마광숙과 한동석이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히 외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형수랑 사귄다고요? 결혼한 지 고작 10일 만에 사고로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벌써 연애를 한다고. 오흥수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흥수는 결사적으로 이 관계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석의 행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고. 시작된 음모. 그 형수 아니 회장님 여친이요? 이 모든 걸 계획한 강소연 정말. 이런 며느리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네요. 아주 재밌는 광경이네요. 그녀는 공주실이 통화하는 걸 몰래 엿들은 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광숙한테 제대로 갚아줄 때야. 강소연은 술도가의 낯선 명함 한 장을 보고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독고탁 회장님이시죠? 저 강소연인데요. 그리고 상대방의 낮고 거친 목소리. 누구? 저 술도가 오천수 아내입니다. 마광숙이 저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아시죠? 근데 지금 LX 호텔 회장이랑 사귄대요. 아무도 몰래. 흥미롭군. 그 여자 술도가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어요. 도와주시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둘은 같은 배를 타고 누룩 사건 이후 뭔가를 또 작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며칠 뒤 인터넷 포털 메인에 기사 하나가 뜹니다. LX 호텔 회장 한동석, 술도가 마광숙 대표와 열애. 교통사고 은폐 의혹까지. 공주실은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뭐야, 교통사고가. 계획된 거라니. LX 호텔 측은 블랙박스 영상조차 비공개. 보험사 측 인물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두절 상태. 그 밑에 댓글은 불난 기름에 기름을 부은 듯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LX 호텔 회장이 형수 뺏은 거 실화임? 계획살인 아님? 무서운 사람이다. 광숙이란 여자도 웃기다. 남편 죽고 몇 달이나 됐다고 남자 만나냐? LX 호텔 기자실.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비서가 말합니다. 회장님, 소문이지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익명 고발이 아니라 실명 제보입니다. 실명? 제보자 이름 강소연입니다. 순간 한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의 사무실. 잘했어요. 내가 일부러 기자놈 하나 꽂아놨거든요. 그쪽 호텔 이미지 떨어뜨리는데 이만한 건 없지. 강소연은 잔에 따라 놓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마광숙은요? 아직도 술도가에 있대요. 형제들이 저렇게 불편해하는데도 앉아있더라고요. 독고탁이 피식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를 끌어내리면 LX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 싸움은 선빵이 반이라던데. 소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여자 제가 끌어내릴게요. 술도가에서 그리고 호텔에서도. 이튿날 아침 마광숙은 술도가 주방 앞에서 김치를 꺼내다 말고 핸드폰 알람에 놀랍니다. 수신자 LX 호텔 홍보실. 회장님 기사 관련 대응 방안 긴급회의 소집 오전 11시.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기사 캡처. 그녀는 화면을 내려보다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교통사고 은폐라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나를 넘은 전쟁이야. 동석 씨를 지켜야 해. LX 호텔 비상대책실. 긴 회의 끝에 한동석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정식으로 진행하세요. 법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정보도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기자 지금 이 건으로 이미 3건 고발당한 인물입니다. 개인적 악의도 있어 보입니다. 한동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은 봐줬을지 몰라도 이번엔 아닙니다. 그 시각 술도가 대청마루. 형제들이 둘러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듯 무거웠습니다. 형수님이 우리를 속였어. 오흥수의 목소리가 먼저 터졌습니다. 형수님 아니 마광숙 씨. 나는 그 사람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천수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흥수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형은 원래 형수님 편이잖아. 다들 그러잖아. 그 여자한테 홀렸다고. 마치 장수 형 돌아가신 뒤에 슬픔보다 먼저 회장님이랑 연애부터 했다고. 그 순간 마광숙이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눈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죄가 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술도가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마광숙은 오천수에게 미소를 보이며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있어선 안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문 쪽에서 천천히 발자국 소리가 다가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린 그곳엔 정장을 입은 한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들을 이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눈을 크게 뜹니다. 술도가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얼마나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전 외부인일 뿐이니까요. 그는 천천히 마광숙 곁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마광숙 씨는 다릅니다. 이 집을 누구보다 위해 왔고 장수 형님의 빈자리를 누구보다 애써 메워온 분입니다. 그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사람을 구하게도 숨막히게도 하죠. 하지만 이 사랑은 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둘러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녀의 죄를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녀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침묵이 감돌던 가운데 오천수가 나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동석의 옆에 섭니다. 형수님은 우리 집 살림 일으켰고 술도가 막걸리 살렸어요. 돈 한 푼 없이 시집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천수는 흥수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흥수야, 넌 지금 그 모든 걸 부정하고 있어. 형 나한테 왜 이래? 흥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난 그냥 우리가 또 무너질까봐 그런 거야. 형수까지 떠나면 우리 이제 진짜 뭐가 남냐고. 그러니까 지켜야지. 한동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돈으로 마음을 산 적 없습니다. 당신들한테 빌붙을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마광숙 씨가 여기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거짓이 채운다면 그땐 정말 내가 이 집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술도가라고들 하죠. 그래서 더더욱 진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공주실이 나서며 한마디를 더합니다. 나는 우리 딸에게 회장님이란 사람 너무 크고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딸 지켜줄 사람 맞네. 나 찬성이야. 형제들 사이에 정막이 흐릅니다. 오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계속 지킬 거야. 형수님도 회장님도.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뿐 아닙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장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광숙 씨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장미애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손에 물을 묻히고 가장 나중에 숟가락을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흔들려 나가신다고요? 오천수 씨는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스장이 왜 여길? 장미애는 고개를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설 자격이 있을까? 이 집 앞마당도 죄스러워. 다시는 밟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녀는 핸드백에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해야겠더라고요. 녹음 앱을 여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낯선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저 마광숙 싫어요. 같이 손잡고 끌어내릴까요? 그 여자 술도가에서 쫓아낸다고요? 재밌겠군요. LX 호텔까지 싸그리 무너뜨려 드리죠. 기자 한 명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쪽으로 불 지피면 되겠죠? 강소연과 독고탁 회장의 대화였습니다.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들 모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투와 내용이었습니다. 공주실 여사는 입을 틀어막았고 오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녹음 어떻게? 천수가 물었고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신라주조 갔다가 그 둘이 만난 걸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대화가 너무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녹음을 눌렀습니다. 오흥수는 멍한 표정이었고 마치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하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조심스럽게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눈빛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강수를 바라보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강수야, 아니 강수 씨. 그녀는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한 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죄송할 정도로 많은 상처를 드렸죠. 하지만 그동안 말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주실 여사의 숨이 멎는 듯 멈췄고 천수 씨는 놀란 듯 자리에서 약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미애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 어렸고 세상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진심만은 외면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장미애는 고개를 조용히 숙이며 말합니다. 이 녹음은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강수에게 해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마광숙 대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한동석 회장은 그녀 곁에 다가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주실 여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 여자 아니 장미애 씨. 그동안 내가 싫어했지만 지금은 고맙다고 말해야겠네요. 그리고 천수가 말을 합니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네요. 그는 형수님과 미스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집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밖에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날 술도가에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심은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LX 호텔 법무팀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정정보도 요구서를 기반으로 해당 매체와 기자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사 포털 메인에는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단독 오장수 교통사고 조작설은 허위. 악의적 왜곡 법적 대응 중.
속보 LX호텔 회장 한동석, 공식 연애 발표 마광숙 대표는 저의 연인입니다. 공식 보도자료가 함께 배포됐고 그 안에는 마광숙 대표와 한동석 회장이 함께 서명한 입장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고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두 사람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관계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독고탁은 기존 거래처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강소연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로 사과했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짐을 챙겨 술도가를 떠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며칠 뒤 술도가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마광숙 대표가 조용히 업무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공주실 여사가 직접 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진짜 지킨 사람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 그날 밤 한동석 회장이 마광숙 대표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연애는 술도가 식구들에게 축하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천수, 흥수, 범수, 강수 모두가 한 사람의 진심을 다시 믿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다음 뇌피셜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